안녕하세요. 이세민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초급편에서 기본적인 유니티의 사용법을 간단하게 이제 배워봤다면, 이번 편에서는 아주 간단한 슈팅 게임, 슈팅 게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슈팅 게임을 풀 3D 이런 걸로 만들지 않고 그냥 2D처럼 보이게, 2D처럼 예전에 이제 오락실에 있었던 갤라그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2D처럼 보이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2D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유니티 3D가 3D 게임 엔진이지만 2D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한 슈팅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일단 지난 그 초급편에서 이제 배우신 대로 뉴 프로젝트를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정하느냐, 슈팅 게임이라고 정하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하고요. 자, 그럼 화면이 잠깐 바뀌었다가 다시 나오는데 씬이 저장이 안 됐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이브 씬을 합니다. 세이브 씬을 해서 메인 씬이라고 할까요? 자, 메인 씬이라고 저장을 해 놓고, 그럼 이제 메인 씬이죠. 상단에 메인 씬이라고 나타나죠. 자, 메인 씬으로 하고 카메라를 선택을 해보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채로 움직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물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게임 오브젝트에서 크리에이트 아더에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큐브를 만들었을 때 위치가 임의의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0, 0, 0으로 다 지워주고, 카메라를 다시 하면 가운데쯤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죠? 큐브가. 자, 그 다음에 빛을 넣어야겠죠. 빛은 디렉셔널 라이트를 하나 던져주면 다시 카메라를 보면 가운데 쪽이 밝게, 물체가 밝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 이 카메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카메라를 줌인으로 가운데 스크롤 버튼을 스크롤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 000의 위치에 큐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0, 1, 10. 요 000으로부터 Z축으로 마이너스 10만큼, 그러니까 10만큼 뒤에 있고, Y축으로는 플러스 1만큼 약간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자, 이 카메라의 세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 카메라를 세팅을 보시면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부분에 클리어 플래그, 백그라운드, 컬링 마스크, 프로젝션. 자, 이 프로젝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젝션이라는 게 뭐냐? 투영이에요. 투영. 우리나라 말로 하면 투영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션 방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리스트를 눌러보면 퍼스펙티브가 있고 오소그래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퍼스펙티브는 원근 투영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소그래픽은 직교 투영이 됩니다. 직교 투영. 그러니까 3차원처럼 보이려면, 실제의 3차원처럼 보이려면 원근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보이고. 자, 물체를 지금 여기서 큐브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카메라를 좀 더 가까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이 아닌 마이너스 5 정도로 가까이 하고, 물체를 예를 들어서 Z값을 2 정도로 해서 옮겨보면 Z값을 2 정도 했는데 별로 안 갔네요. 그러면 메인 카메라가 Z값이 아니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X값을 옮겨야죠. 옆으로 옮기기 위해서 X값을 2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메인 카메라를 보시면,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게임 씬으로 가서 보면, 자, 지금 앞쪽에 있는 부분과 앞쪽에 이 모서리를 보세요. 빛나는 이 모서리의 길이와 뒤쪽에 있는 모서리의 길이가 다르죠. 앞에 있는 게 더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게 더
작게 보여요. 이게 원근 투영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물을 볼 때도 멀리 있는 뭐 태양 같은 거 굉장히 실제로는 크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작게 보이죠. 가까이 있는 물체들은 크게 보이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원근 투영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3D에서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바꿔보자 이거예요. 퍼스펙티브를 오쏘그래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쏘그래픽으로 그 카메라를 바꿔보면 직교 투영 방식으로 바꿔보면 지금 이제 나타나는데 자 뒤로 한번 이제 줌 아웃을 해서 좀 빼볼게요. 빼보면 이렇게 커다란 그 직육면체가 보이죠. 이게 지금 카메라 영역이에요. 자 이걸 잠깐 다시 퍼스펙티브로 돌아가 보면 자 여기에서는 피라미드 형태의 공간이 보였는데 이게 원근 투영이 되는 투영 공간입니다. 이 피라미드 영역 안에 있는 물체들이 어디로 투영이 되는 거냐면 바로 이 카메라의 끝부분 여기 잘 보이실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피라미드가 아니라 피라미드 끝에 부분이 꼭지점 부분이 살짝 잘려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프로스텀이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절두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에서 꼬다리 부분,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 잘려졌다 그래서 절두체라 그러는데, 자, 그 영역이 바로 투영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작게 보이는 이 부분이 네모랗게 보이시죠? 카메라 옆에 이 네모난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게임 화면 또는 그 스마트폰의 그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공간이 이 프로스텀이라고 불리는 이 피라미드 내에 있는 물체들이 3차원에 있는 건데 이 3차원의 물체들이 다 요 네모난 저 끝부분에 있는 조그마한 화면으로 다 투영이 되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얘는 점점 넓어져요. 넓어진다는 것은 이 뒷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 있는 내용들이 투영이 된다는 거고 가까이 올수록 적은 영역의 내용들이 투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은 투영할 영역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하나하나의 물체들은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투영이 되는 그 면적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스마트폰의 화면이니까 멀리 있는 것이 투영이 되다 보면 멀리 있는 거는 작을 수밖에 없겠죠. 반면 가까이 있는 물체는 비슷한 크기로 화면에 투영이 되겠죠. 자, 반면에 오쏘그래픽을 보시면 투영 공간이 똑같습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즉 원근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좀 이상하겠지만 멀리 있는 물체나 가까이 있는 물체나 똑같이 투영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이 앞에 요 네모 부분, 이 네모 부분이 모니터라든가 게임 화면이라든가 스마트폰의 스크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대로 같은 크기로 이 앞부분의 화면으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직교 투영이에요. 직교 투영과 원근 투영의 그러니까 퍼스펙티브한 프로젝션과 오쏘그래픽 그 프로젝션의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직교 투영을 이용하면 2D 게임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체가 2D 게임에서는 보통 이제 그 원근 방식이 잘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탑뷰라 그러나 위에서 바라보는 듯한 뷰로 뭐 갤러그 같은 게임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니티 3D에서 카메라만 조절을 해주면 2D의 형태 게임도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상에서 한 가지 더 조절을 해볼게요. 화면상에 지금 큐브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실행을 해보면 굉장히 작게 나타나 있죠. 투영 공간 자체가 그 투영하는 스크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이거는 구체적인 수치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수치를 보시면 사이즈가 100이로 돼 있죠. 이 사이즈 100이 여기에서 이 높이, 이 사각형의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한 30 정도로 줄이면 30도 크군요. 한 10 정도? 10 정도로 줄이면 여기 사각형이 그대로 보이죠. 자, 그러면 사각형을
똑같은 사각형을 만들어서 큐브 이름을 여기다 이제 한번 클릭을 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큐브 2라고 하고 위치를 예를 들어서 00, 30 이런 식으로 하고 너무 똑같이 있으면 이상하니까 3 이렇게 해볼게요. 3, 0, 30으로 하고 카메라를 봐주시면 3이 5로 하죠. 5. 자, 5로 해서 카메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두 개의 물체가 실제로는 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크기로 보이죠? 이게 직교투영이에요. 자, 이거를 카메라를 다시 퍼스펙티브로 바꿔서 보시면 실행을 해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앞에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건 작게 보이게 확실히 구분이 가죠. 자, 이것이 직교 투영 방법과 그 다음에 원근 투영 방법의 차이점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